저희가 아주 비밀 무기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세종 5종 신기라고요. 너무 촌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만드는 단계가 전구예요. 그 다음 마지막 뭘 하겠습니까? 대학까지 다 하고 연구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죠. 맨날 국악하고. 교수님, 세종국가경영연구원에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15년 됐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어떻게 잘 인재를 움직이게 했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아주 비밀 무기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세종 5종 신기라고요. 오잉? 5가지 매직. 너무 촌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Five Magics of King 세종 리더십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나라를 끌어가는 그 비결을 5가지 매직 마법으로 이제 쭉 나눠서 개발을 했어요. 교수님은 세종실록을 몇 년 정도 읽고 몇 번 정도 읽으셨어요? 올해 25년째 세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19번째 지금 실록을 읽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책들이 제가 그동안 쓴 세종에 관한 책들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된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시작했고, 세종실록을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2번 정도 읽고 나니까 교수님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네요. 최근에 또 이도 다이어리란 또 책도 쓰셨잖아요. 베스트셀러 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네. 세종의 5종 신기와 세종의 리더십의 미래라는 주제인데, 세종의 5종 신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제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세종이 꼭 필요한 데가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가장 중추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인들은 세종을 배워서 왕성하게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세종실록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쪼개서 기업인들이 이거 할 때 이걸 배우면 좋겠고 그렇게 5개 정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세종이 그 인재를 움직일 때 감사, 칭찬,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장영실이 자경루를 개발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했다. 장영실의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그게 5종 신기 첫 번째예요. 교수님은 저한테 칭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맨날 국악하고. 이 사람에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한테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아주 옷을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역시. 웃줄.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흥기시킨 감사 칭찬 다음에는 비전 공감이에요. 어디를 향해 바라보는지 눈을 모으고 또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비전을 모으는 그런 것인데 그 사례는 이제 구텐베르크보다 더 앞서 만들었다는 그 갑인자 개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번째 매직. 그럼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이제 열린 소통인데요. 호상논박이라는 세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열린 소통에서는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대응하는 사전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잘 얘기 않거든요. 세종이 잘 즐겨하는 거가 삼겹대화예요. 교수님, 삼겹대화가 뭐예요? 대화에 3겹이 있는 대화법입니다. 상대방 말에 수긍하고 경청하는 거. 이게 첫 번째 1겹이고, 누군가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속에서 꼭 중요한 말 하고 싶잖아요. 또 어떤 얘기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대목을 헤아리는 능력. 그게 세종의 장점인데 중요한 대목을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2겹. 마지막 3겹은 얘기하다가 중요한 의견이 있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이 있잖아요. 그 방안을 제시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 아주 좋아.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꼭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한번 지원과 응원. 이런 3겹의 대화가 3겹 대화입니다. 그럼 제가 듣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겹은 살코기 부위의 그 고소한 맛, 그리고 2겹은 비계살 부위의 좀 부드러운 맛, 3겹은 껍데기가 살짝 붙어있는 부위의 쫄깃한 맛. 이야,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맛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4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4번째는 문제 해결인데요. 저는 세종한테 꼭 배우고 싶은 거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늘 살면서 정말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참 세종한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가 일하는 절차,
에서 4단계를 거칩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맨 처음에는 널리 듣는 거예요. 한자로는 광문이라고 그러는데 널리 물어보고 듣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서히 생각한다. 서사라고 말하는데요. 천천히 숙고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가 보통 사람 개인들은 그냥 서사하면 혼자 방에 박혀서라든가 서재에서 그냥 생각하는데 세종은 혼자 하질 않고 집현전 학사라든가 황희 등과 함께 대화하면서 생각을 익혀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군데요. 이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만드는 단계가 정구예요. 그 다음 마지막 뭘 하겠습니까? 대학까지 다 하고 연구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죠. 월급쟁이들의 낙은 그건데. 실행을 하는 거죠. 아, 리더는 또 일 시키는군요. 일시켜야죠. 대안을 만들었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네. 한자로 전치인데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실행을 하면 마침내 그 문제가 잘 풀려서 성과를 가져오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광문, 서사, 정구의 과정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전치는 그 전문가가 일을 하는 과정인 것 같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각 기업의 팀장이든 CEO든 간에 정말 우리 기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널리 물어보는 단계, 이제 숙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정밀하게 대안을 만들고 꾸준하게 실행하면 큰 성과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세종의 문제 해결 방식이고요. 전 그래서 이거를 이 한글을 그 사례를 들어요. 보통 저는 이제 한글을 사람들이 한글은 우수한 원리가 있고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 기업이라든가 리더십을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해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억울한 상황에 많이 부닥치는 거가 법을 몰라서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그런 필요에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서 답을 했다. 한글이 위대하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거다 이렇게 자꾸 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당시의 문제들을 해결해낸 그 과정과 그렇죠. 네, 그 결과물이 한글이었다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관점이 달라지니까 새롭게 보이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그 네, 양로라는 맞습니다. 양로가 그 이름인가요, 사람의? 예, 사람 이름입니다. 양로 사례를 한번 그 4단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그 양로가 어떤 사람과 밥을 먹다가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거를 이제 관아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범으로 몰렸잖아요. 세종이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조 관리도 가지만 왕의 그런 비서실에서도 가고 해서 계속 물어봐요. 상황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법을 모르니까, 문자를 모르니까 억울한 일 당했구나. 문자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과정으로 양로 사건이 하나의 국민정을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강점 경영인데요. 네. 문제 해결을까지 했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들이 배워서 더 잘하도록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인재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세종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 누구나 사람은 강점과 양점이 다 있다. 근데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해서 잘 발휘하도록 해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약점 보이면 그거 파고 들어가서 저 자리 내가 뺏어야지.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리더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또 문제를 조직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의 강점을 잘 찾아야죠. 그럼 이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이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강점의 연쇄순환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 우리 혹시 최윤덕 장군이라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순간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씀씀이가 항상 나라를 우선시하고 병사들을 다독여주고 그런 강점이 있대요. 이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들어서서 이제 정승까지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좌의정이라고 하면 네. 국무총리 바로 다음에 부총리급인데 오늘날로 하면 그렇죠. 그런 사례가 다른 때도 있었나요? 많지 않죠. 나라가 잘 될 때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이 많았고요. 저는 최윤덕이라든가 김종서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재 쓰기를 할 때 째족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세종은 순서를 바꾸더라고요. 적소, 적재예요. 적소, 적재? 네. 그러니까 미션 퍼스트예요. 적소에 적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쓰더라고요. 세종은 좀 삐딱했었네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한 거죠.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네네. 세종실록 읽다가
세종이 즉위할 때 했던 말 중에 다르게 생각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맹자의 이야기를 비틀어서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예. 알려주시죠, 좀. 시인 발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세종이 왕이 된 다음 맨 처음 공식 그 인사를 할 때 취임사죠. 예. 나는 시인 발정하겠노라 라고 한자에 돼 있어요. 네. 내가 먼저 인을 백성들한테 혜택을 주고 베풀어서 들음을 통해서 정치, 제도를 세우겠다. 이 맹자는 거꾸로거든요. 발정. 맹자가 먼저 한 얘기죠? 그렇죠. 맹자가 먼저 했죠.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정책을 세워서 발정해서 시인, 백성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맹자예요. 근데 세종은 약간 순서를 바꾼 거예요. 내가 뭐 좋다고 옳은 것을 하기보다 먼저 듣겠다는 거죠. 그게 세종의 다르게 생각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름으로 얘기해 보니까 맹자의 발정 시인과 세종의 시인 발정은 조선은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볼 때 이걸 기업이든 하나의 개인이든 간에 이거를 잘 배워서 익히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건 교수님 말씀이세요? 그것도 세종 말씀이세요? 제 얘기입니다. 아. 네. 세종께서는 이제 그런 뭐 엄청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교수님 정말 엄청나시군요. 근데 이런 얘기 듣습니다. 처음에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성취함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창대하단 말이 엄청나단 말의 세종식 표현이죠. 세종실록이 163권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근데 5개만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25년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 기업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응과 요청을 했던 것이 이 5가지 분야였어요. 세종 5종신기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어디 이제 전파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파를 하신다는 거 생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셨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100대 기업에 세종의 이런 5종신기를 들어가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지금요. 기업의 대전환기인데 지혜롭게 이걸 건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혁명적인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견뎌냈던 한국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 어려운 말을 아주 쉽게 구사하시네요. 저거 좀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덜렁덜렁. 맞아요. 그 우리 DNA가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이 오면 잘 그 뭉칠 뿐더러 그걸 이겨내는 그런 게 제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요. 사실 이걸 5종신기를 처음 우리가 적용을 해봤잖아요. 동원그룹이라고 동원참치로 유명한 것이죠. 창업자인 김재철 회장이라는 분의 말과 행동, 리더십이 굉장히 세종하고 비슷해요. 기업 경영의 철학을 냈는데 잘 안 읽는데요. 당연히 좋은 얘기가 있겠거니 생각하지 그냥 배우겠다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종대왕하고 거의 그 비슷한 리더십의 스타일인데 이걸 좀 세종 얘기를 통해서 김재철 회장이 지향했던 바를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신임 팀장들한테 세종의 이야기를 어쩌면 걸쳐서 동원그룹 창업자의 정신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전 2개를 느꼈는데 창업주들의 얘기를 안 보고 있구나. 또 하나는 CEO라든가 높은 임원급들의 그런 생각하고 가운데 팀장들의 생각은 다르구나. 팀장들은 그냥 계속 당면한 일들을 막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뭐 전체적인 큰 방향을 볼 겨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팀장급과 그 CEO 레벨의 어떤 사고라든가 생각하는 방향의 지향성 이런 것들이 살짝 간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신 건 있나요? 계속해서 오는 이제 쓰나미처럼 오는 그런 일들, 구성원들 마음을 끌어가랴, 또 위에 사람들과 연결하랴, 당면한 문제 성과를 내랴, 정말 허겁지겁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지금 골대는 저쪽으로 가 있는데 계속 저쪽 골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급한 일과 먼저 해서 차근히 해나가야 되는 일을 그렇죠.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체계적으로 배울 틈도 없고 세종은 그래서 방금 중요한 얘기처럼 급한 일과 먼저 해야 될 일, 이제 한자로는 급무라고 그러고 선무. 분류를 해요. 세종은 선무를 당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미리미리 하면
근무가 줄어든대요. 선무가 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선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네. 동양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는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는 중국의 리더인데, 요임금과 순임금이 일을 참 잘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선무를 먼저 미리미리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당장 문제 부닥치는 근무에 고개를 들고 좀 선무를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라, 이런 것인데, 거의 비슷하게 동원의 팀장들한테 선무를 쓰게 했어요. 이렇게요. 대부분이 선무까지 뽑았으니 끝났다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제 세종 5종 신기를 동원했죠. 아, 그 동원 그룹 이름하고 딱 맞네요. 막 그러네요. 5종씩 동원해서 통그룹을 적용을 했어요. 세종한테 정말 참 무릎을 친 거 하나가 이제 질문하는 능력인데. 아, 세종의 질문 방식이 아주 있나요? 네. 오. 세종은 늘 끝에 말끝이 질문형이에요. 한자로 이제 하여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하면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 혹시 하여가 누가 불렀나요? 누구죠?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이에요. 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랑 그 하여가를 하잖아요. 늘 세종은 하여라고 말 끝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제가 쭉 모아봤더니 38개 정도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의미 있는 질문들이에요. 다시 38개를 또 이제 추스리고 또 다시 이제 모아봤더니 가장 3개로 유형이 되는 거예요. 세종이. 아, 세종식 질문이 3개로 네. 축약이 된다는 거죠? 어디 가도 질문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뭐 특히 질문이 중요한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고 질문을 던지는 세종을 가까이 하고 배우면 질문하는 법을 더 잘할 수 있다, 질문 능력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3개를 추려서 이제 얘기하죠. 좀 외우기 쉽게 이른바 3C라고 표현했어요. 3C요? 네. 첫 번째 C는 외우기 쉽게 하면 챌린지예요. 챌린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들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것을 과연, 혹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어로 컨프런트인데요. 챌린지 하되 그게 대상이 뭐 지역적인 거 말고 정말 나라와 조직과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정면 대결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세 번째는 커넥트예요. 커넥트. 연결하라. 말과 일을 연결하고 인재와 인재를 연결하고 자본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참 세종의 어록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배우고 싶은 말이 딱 4글자입니다. 연결하라. 세종이 북방 개척하면서 한 말이에요. 최윤덕한테 옛날 태조와 태종들이 북방 개척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추진하셨는데 지금 중단된 것 같다. 그 선배들의 뜻을 잊고 술 살려보자. 그래서 잊고 살려보자 이것인데요. 기업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결을 잘 안 해요. 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하지, 그 강점 있는 사람들을 잘 연결하는 능력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중대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봐요. 동원의 세종 5종 신기를 처음으로 이제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네. 에피소드나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좀 전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노트북을 켜놓고 강의를 듣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서서히 강의를 듣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덮고 강의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 온다고 그분들이 그냥 오로지 교육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직에서 팀장들이니까 업무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육받는 중간중간에 현업에서 연락 오고 그렇죠. 막 대응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걸 다 덮고 집중한다면 굉장히 흥미를 갖고 들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 교육 담당자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강의 때는 다 밖에 나가서 강의를 들었대요. 노트북 가지고 와서. 교육 담당자가 교수님한테 일부러 듣기 좋은 소리만 해드린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거짓말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몰입을 했구나. 그게 이제 제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교육하시면서 교수님이 보기에 몰입한다라고 느낌을 받았을 때가 어느 내용에서 그런 걸 받으셨나요? 세종 ABC. 세종 ABC. 시작을 했거든요. 세종하면 가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이제 세종을 우리가 배울 때는 ABC를 생각해라. A는 이제 achievement 영어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 B는 이제 bridge to goal인데, 아까 성취, 업적을 내기 위한 그런 간극을, 현실과의 괴리를
다리를 놓아서 이어주는 리더십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비교죠. 컴페어. 그러니까 어치먼트와 브릿지, 투 골, 그 다음에 컴페어 이 세 가지 비교해죠. 태종과는 어떻게 달랐고 조선후기 정조와는 서양의 링컨과는 뭐 중 강희제와는 이렇게 입체적인 비교가 되면 세종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배우고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우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어프로치는 처음이래요.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 몰입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경묵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경묵 교수님이 그 농사직설 서문을 가지고 네. 농사직설의 세종이 그 필요에 답하는 네. 사례로 강의를 했던데 혹시 기억나시면 좀 말씀을. 제가 그날 강의를 한 2시간 안쪽으로 좀 했습니다. 세종의 사례를 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라는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팀장님들이 세종의 사례를 현업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어떤 형태로 풀어가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책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농사직설에 농사를 어떻게 개선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조선에는 농사를 짓는 방법에 관한 책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5월이 되면 모내기를 한다라는 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당시 백성들은 모내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모내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논에 뭐를 심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비가 내리지 않은 논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그 뭐를 심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들을 조선의 전국을 다니면서 학자들이나 신하들이 그 사례를 찾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도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고 있는 농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설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직접 듣고 그분들의 성공 사례를 직접 모아서 내용들을 책으로 펴냈다는 거죠.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말이 직이었다. 그래서 바르게 성공 사례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책을 펴냈더니 조선의 농사가 더 나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현장의 소리들을 바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진짜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직설이 아니라 잡설이 섞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드렸더니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아주 그 몰입도를 봤는데 네.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때 디자인 경영을 네. 할 때 똑같다. 네. 제가 사실 그건 김병묵 교수님 배운 건데 네. 디자이너가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을 해도 경영에 실패를 할 수 있다. 네. 현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디자인 경영이 성공하려면 광문 그렇죠. 듣는데 자기 사견이 들어가면 경영이 실패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사견이 들어가더라도 직설과 사견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종신기를 정말 100대 기업에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누가 강의를 할 것인가. 그러려고 이제 사실 저희 준비하는 거가 세종 강사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세종 강사다. 나는 세종 강사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줌으로 선발을 할 거예요. 연말에 1차로 한번 선발하고 그다음에 2차, 3차를 해서 세종대왕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종신기 가지고 기업 등에 강의 가도록 하는 강사를 키우는 거 또 선발하는 게 중요한 하나 일인 것 같고요. 김병묵 원장님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세종의 생일이자 그 스승의 날이죠. 그날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이도 다이어리 세종 33년간의 기록이라는. 제가 이도 다이어리를 꼬박 2년에 걸쳐 썼는데요. 앞으로 3권을 더 출간할 계획이에요. 이도의 12달 변하는 대화법. 두 번째 책은 22살 CEO. 오늘날 제가 그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세종의 사진들이나 세종의 이야기들을 보면 중장년층의 세종을 많이 표현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종이 많이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던 때였어요. 실제로 세종이 직접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종을 그려낼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쓸 겁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세종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종은 굉장히 과묵했고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범생이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세종실록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는요, 굉장히 코믹한 부분도 많았고 위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약간 짤글처럼 재미있게 쓰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드라마의 3부작처럼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오종신기 참 재밌는 화두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종 오종신기라는 말을 꺼내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마라톤 5종신기, 올림픽 5종신기, 뭐 이렇게 이제 철인 3종 경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네. 매직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네. 그런 매직은 좀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들. 아, 신기가 매직이다? 네네. 아, 네네. 사실은 그 신기가 세종 때 만들어진 신기전이라는 활이에요. 아, 이 활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여러 개로 쫙 퍼져가면서 네. 적을 대량 살상하는 그게 신기거든요. 아. 귀신 같은 무기 이런 거예요. 귀신 같은 무기.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는데 용어를 장명을 잘했다. 아. 이게 많은 사람 반응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귀신 같은 무기를 오늘날 말로 매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실제 해보면 너무 많지가 않아요. 네. 아. 100대 하면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딱 5개만 배우면 돼요. 5개만 배워서 100대 기업에. 그렇죠. 5개만 잘 배우면 된다는 네.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우선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25년 동안 읽었던 그 감동, 문제 풀어가는 과정, 또 사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 그런 게 600년 전 책에 묻혀있지 않고 지금 기업들 또는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종이라면 화두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일들이 잘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